옛날 꽃날 궁금하니 하이 신세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왜? 뭐야? 아니 오늘 이상무 작가님 거 한다며. 아니 이상무 작가님 거 한다며. 환장하구나 진짜. 왜? 오늘 저기 장군의 손자인데? 아 야구일 거 아니요. 이상무 선생님 거면. 독고탁 하면 많아지. 저기 야구만 하지. 당연하지. 아니,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이게 우리가 또 골라보니까 이상호 선생님스럽지 않네. 아따 또 짧은 거 준비했구만 또. 어떻게 옷 갈아입고 해? 아 그냥 해. 아따 피곤하구만.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만화방 머도사 얼추도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한테 소스를 오늘 이상무 작가님 거 한다 그래서 독고탁 당연히 독고탁이죠 무조건. 아 그래서 오늘 또 야구로 또 제가 딱 도배를 딱 하고 왔더만. 아니 나빼드. 나빼드는 뭡니까? 그냥 저기 침대를 낫으로 벤다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오늘 저기 작가님은 그 이상무 작가님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여러분 그 유명한 네. 이상무 선생님 이 만화가신데요. 이 선생님은 1946년생이시고 영북 김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 너 저 오기 전에 막 달달달달 외운 티가 확 나는데 지금.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그 작가님들 소개를 할 때 네. 저희가 일단 또 이렇게 생년월일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요. 46년생이시라고. 나이 많이 드셨어요. 경북 김천 출신이시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소개하는 만화에는 타기가 독고타기 안 나와요? 아 토코타기 주는 거 아닙니다. 아, 독고타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딱 선별을 그 장군의 손자니까 뭔가 좀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일단 만화를 골랐는데요. 이게 또 독고타기 주인공이 아니고. 그래요. 그럼 만화책 일단 보여주세요. 자, 일단 이 장군의 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편, 후편 되어 있습니다. 장군의 손자입니다. 아주 옛날 오래된 만화예요. 네. 네. 벌써 오래돼 보이네요. 네. 아 근데 장군의 손자면 장군의 아들 패러디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김자진 장군부터 아마 백범 김우성 선생까지 고 때. 아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 때.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스토리에 나오는 과거의 얘기고 아 이 만화의 시대적 상황은 네. 1985년 가량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상무 작가님은 그 전부터 제가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그 이상무 선생님 거는 되게 유명한 게 많죠. 많죠. 우리가 일단 독고탁 시리즈 뭐 마운드에서 야구하는 거 네.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뭐 그때 뭐였죠? 즐거운 비둘기 집인가? 아니 저기 비둘기 합창. 아 비둘기 합창 그렇죠. 비둘기 합창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달려라 꼴찌. 그래요. 달려라 꼴찌도 있었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네. 울지 않는 소녀. 울지 않는 소년이요? 네. 소년이의 소녀요. 소년입니다. 소년 네, 거기가 독고타기. 주인공이고. 주인공이죠. 아 그러면 이 줄거리도 또 뭐 상학원이니까 네네. 굉장히 짧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복잡합니까 이것도? 아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짧은 걸 복잡하게 하는 기술이 있나요? 아니 제가 워낙 그 말솜씨가 없어서 아니 짧으니까 일단은 뭐 복잡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않고요. 시작을 한번 해주시죠. 제목이 장군의 손자면 네. 장군의 아들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김두한. 네, 그렇죠. 예. 그럼 이 김두한이 주인공인가요? 타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김도환 주인공이 아니고 예. 독고타기 옆에 있는 항상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이현재의 백두산처럼. 네네. 그러니까 그 봉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아까 말한 이 작품의 제목처럼 이 봉구가 장군의 손자입니다. 근데 그 장군이 예전에 그 독립투사 활동을 했다. 그럼 지금 유명한- 주인공이 그 봉구라는 애예요? 그렇죠. 어. 근데 봉구가 주인공인데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했던 그 독립투사의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자인 거죠. 그때 투사했던 이름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 추정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 정도 되는데 여기 백혜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백혜 장군. 네네네. 이 말씀드린 이 백혜 장군님은 아주 유명한 독립투사였어요. 근데 거기 아들은 또
또 아버지의 또 정신과 피를 이어받아서 또 이제 그 베트남 쉽게 막 파병을 갑니다. 근데 거기 또 전사를 하죠. 안타깝게. 그리고 또 부인도 죽고 그래서 손자만 남게 돼요. 그 손자가 바로 이제 봉구죠. 봉구다. 근데 이제 봉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이제 예전에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그 시대로 잠깐 얘기를 할게요. 독립투사 시절로. 네, 그 시대로. 근데 이제 조선그룹에 그 김회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네. 뭐 호는 청범이라고 네, 이 만화에 나와 청범. 네, 청범이라고 만화에 나와 있는데 그때 할아버지 독립투사 시절 때 네. 이제 사실은 일본에 가서 이제 징병으로 끌려간 학도병이었어요. 아, 이제 일본군이었네, 그러니까. 그렇지 조선 사람이지만 조선사 그냥 징집돼서 간 그렇죠. 일본군. 그러면서 이제 돌개 부대를 소탕하려고. 근데 돌개 부대가 뭐냐? 그 만주벌판에 싸우던 이렇게 독립군 투사 부대의 이름이죠. 아, 우리 한국 부대. 네, 그 돌개 부대. 근데 아주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용맹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백해 장군이 거기에 리더였죠. 아, 부대장. 그렇죠. 아, 그 근데 부대장. 이제 그 토벌 과정 작전 중에 이제 이 청범이라는 친구가 그때 학도병으로 이제 일본군의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도망가다가 낭만을 해서 다칩니다. 그 돌개 부대 부대원들이 아, 이놈은 배신자니까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백해 장군께서 아니 자기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징집돼서 와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살려줘야 되지 않냐. 얘가 억지로 나왔지 본인 자유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처난 부위를 태극기가 그려진 그 태극기. 태극기가 태극기가 그려진 그 뭐 두건.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건 같은 건데 아.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약간 상징 같은 거죠. 아. 근데 이제 치료를 해주고 이제 또 다른 부대로 또 전투를 하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돌개부대를 이끌고 그 친구는 살려주고 근데 다른 부대로 가면서 그 돌개부대가 전부 다 전멸을 하면서 우리 백해 장군도 전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 띠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저기 묶어준 그 독립투사의 그 증표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찌됐건 뭐 치료를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 백해 장군의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김회장 토성그룹의 이 정말 엄청난 그룹의 이 회장님이 된 이 그때 할아버지, 그래서 청범이라는 분. 청범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집도 잘 살고 현재는 유명한 독립유공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잘못 인식이 되어 왔죠. 유일한 생존자여서. 그 백해 장군이 줬다는 그 묶어준 그 그렇죠. 띠를 갖고 그 부대원들이 전부 다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투사 역할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는 일본에 징집돼서 일본인 역할로 싸우다가 갑자기 돌변한 거죠. 갑자기 이제 자기가 애국자가 된 거네. 그치. 독립투사가 된 거네. 위정자죠. 쉽게 말하면 그 국가영자가 쉽게 말하면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많죠. 예, 예. 많죠.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청범이라는 분이 이제 그 봉구하고 연결이 돼요. 아까 말한 그 장군의 손자하고 예. 주인공인 봉구하고. 네. 근데 워낙 또 유명하시니까 뭐 기자들이나 각종 미디어에서 그냥 그 지역사회에서 너무나 존경받는 이런 항상 또 이런 걸 자랑 삼아 이렇게 좀 이게 그 뿌듯해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이 징집대에서 끌려갔지만 말 그대로 그냥 오히려 독립투사를 토벌하는 그냥 그렇지. 일본 앞잡이였잖아. 앞잡이에다가. 앞잡이였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정반대로 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우연치 않게 이제 생실 때 자기 이제 친구들이 와요. 본인 생일 때. 그렇죠. 쉽게 말하면 김 회장님의 친구들이 아우 청범, 생일 축하해. 아이고 우리 좀 오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백해 장군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아유 그분은 그때 돌아가시고 또 아들도 월남전에 가서 또 전사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도 불행하게 또 죽게 되고 근데 유일하게 손자 하나가 남아있다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단 말이야. 그, 우리의 막말로 그 멘토였던, 백해 장군의 손자가 살아있단 말이야? 왜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손자를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그냥 혼자 사니까, 얘가 그냥 늠름하고 씩씩하게는 사는데, 그냥 형편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집이 잘 사니, 내가 사실은 너의 할아버지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안에서 편하게 살자. 처음에는 이게 봉구가 안 갑니다.
근데 내 은혜를 꼭 갖게 해다오. 그래서 봉구가 그 재벌 그룹에 있는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원래 봉구가 원하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청범이 같이 자기네 집 가서 살자고 했는데 얘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지. 나를 위해서 좀 그 은혜를 좀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를 좀 달라. 그렇지. 그래서 그 집으로 그 청범 집으로 와서 산다 이거잖아요. 자, 그 가정을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봉구의 이 생활 습관이 나와요. 뭐, 워낙 그 독립 투사의 그러니까 자손이라 말 그대로 이제 항상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줘야 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옆에서 막고 있거나 뭐 나쁜 일 하면 옆에서 애가 끼워서 그냥 취업해주고, 또 심지어는 막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은 막 자기가 일단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잖아. 그 부잣집 할아버지 집으로. 근데 막 그 마을에 불이 나. 봉구가 원래 있던 집 근처 마을 사람 불이 나가지고 갈 데도 없고 막 뭐 갈 데도 없으니까 친구인데 친구의 아빠가 말을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그 할아버지는 황당하지. 할아버지 또 원래 자기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에. 그렇지. 뭐 거기에 뭐 숙이라는 친구도 같은 학교 학생반도 나오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 타기는 언제 나오냐고. 거기 타기가 말 그대로 독고타기가 아무 역할이 없고 그냥 아무 역할 없다. 반친구야 반친구인데 봉구하고 시비만 걸어. 왜? 봉구는 옳은 소리만 해. 독고타기의 비중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이상무 선생님스럽지 않다 그런 거야. 그리고 뭐 전기 낭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부잣집에서 전기 다 끄고 다니고 민폐네? 엄청 민폐지. 그래서 그 숙이란 친구, 그러니까 그 원래 김 회장님의 원래 이제 자기 자식과 또 부인과 그 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주 숙이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봉구하고 청범이라는 그 회장의 손주라는 친손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친손자. 그러니까 그 집 가정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잘 못 어울리고 아 쟤를 왜 데리고 오셨냐고. 왜냐면 그 재벌 어떻게 재벌 3세 아니야? 그렇지. 재벌 3세가 내 재산에 뭐 아니 재벌 3세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재벌인데 아니 그 자기가 전기 아깝다고 전기를 옆에서 꺾으면은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뭐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있겠지만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서 자꾸 뭐 이렇게 뭐 얘가 하는 일에 간섭 말아라 회장님이 그러니까. 혹시 설마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 그 숙이라는 애랑 저기 봉구랑 또 이렇게 둘이 눈 맞고 뭐 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계속 얘기다가 저기 EDPS를 갈까봐 미리 한번 아니 물어봤어. 막판에 예. 고집대로 하니까 그거를 처음에 너무 싫어해 숙이가. 근데 나중에 봉구가 떠나거든요. 그 집을 나와요. 그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저 멋있으면 뭐지 뭐 약간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해요. 초등학생이라며. 초등학생 아니 뭐 초등학생가 뭔 상관이야. 그런 장면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뭐 작가님 마음이니까 뭐 알겠습니다. 예. 많이 오지랖을 떨다가 어쨌든 그 가져가고 이제 불화가 생겨요. 제가 봤을 때 그 할아버지도 싫어하는 거야. 엄청 싫어하지. 나중에 싫어하지. 아니 원래 싫어하는 사람인데 봉구한테는 자기가 그냥 자기가 자기네 그 봉구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어떤 좋은 사람을 비추고 싶은 거지. 그렇지. 연기하는 거지. 연기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냥 봉구를 정말 생각해서 은혜를 갚다기보다 본인의 그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거는 뭐 작가의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봉구가 어리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만약에 걔가 한 고등학생만 됐어도 맞아 죽었어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어떤 소녀가 길거리에 있는 거를 또 집으로 데려와서 잠깐이지만 먹여주고 저여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한 친구의 부모들이 불이 나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부모를 모시고 왔다가 바로 문전에서 면박이라고 하나요? 벤치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면박을 당합니다. 집에 못 들어오게. 문전박대. 네, 문전박대. 가지고 할아버지가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저기 여기 식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랬거든 거야. 너가 할아버지하고 손녀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부모가 실망을 하고 나가요. 나가면서 그 중간에 받아들인 그 손자하고 할아버지가 계셔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무슨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 책이 뭐냐? 사실은 그때 그 돌개부대라는 거, 우리 백계 장군의 돌개부대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옆에 동료예요. 그러니까 부하 동료인데 그 동료가 그 리스트를 갖고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이지만
감이 부끄러워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편히 살아보는 게 부끄러워서 그냥 순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생존자로 나와. 내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너가 이렇게 가짜 유공자로 당신 이 청법이라는 사람은 당신 이러면 쓰느냐. 그러니까 본고가 그 사단이 나간 날. 응? 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독립 투자했음에도 이게 부끄러워서 나 혼자 살아서 부끄러워서 그랬는데 당신은 공도 안 세우고 일본 앞잡이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 봉고를 내쫓고 이렇게 하느냐. 당신은 정말 위정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청범이라는 할아버지 회장님은 그 리스트를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자기 이름이 없잖아. 올리려고 그 버린 리스트를 그냥 악착같이 긁고 하려고 하지. 그리고 그 봉고가 나가니까 그 같이 있던 할아버지도 집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고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제 이 회장님이 나이 먹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 생존자한테 이게 뭐 언론에 떠들 수도 있잖아. 실질적으로. 그 할아버지가 무서웠던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그 병단을 나에게 다오 이래요. 돈을 줄 테니. 그 회장님이. 그러면서 당신은 끝까지 쓰레기야. 이렇게 되면서 나오게 되죠. 훌륭하신 분이네. 정범이라는 분이 훌륭하신 분이네. 왜냐면 어차피 먹은 욕, 그래서 그래도 받고 어쨌든 간에 뭐 자기 그 명성을 유지하겠다. 그럼요. 아 당연하지. 뭐 여태까지 그러니까 징집돼서 가서 했을 때는 젊었을 나이고 지금 큰 그룹의 회장이 됐을 때 나이가 많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40 몇 년 동안을 그렇게 40년 이상을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어. 말이 안 되지. 근데 그럼 다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애들도 자식들이고 뭐고 손주고 뭐고 다 얼굴이 안 서지.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 뭐 친구들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사회적으로 자기한테 독립유공자라고 박수 쳐주고 인사했던 사람들이 그 욕을 어떻게 감당해? 자, 그래서 이제 이 만화의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봉구가 이렇게 나갔잖아요. 네. 아, 난 이 집에서 그러면 너무 실망이다 하고 나갔는데 이제 봉구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삽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그리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이렇게 강하게 사는데 나중에 이제 이 청범이라는 이 회장님이 생각을 해보니 뭐 깊은 속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니 이제 봉구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빕니다. 봉구야,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 내가 다시 네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와 우리 집에 살자. 이렇게 그냥 너가 불쌍한 사람도 다 도와주고 이제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가자. 그때 이제 봉구가 노가다에서 벽돌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나 다워. 내가 좀 거들게. 아니 자기는 안 가. 봉구는 끝까지 안 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사실 이제 만화가 끝이 나요. 뭐 그냥 벽돌 집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뭐 장면은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이 그림체가 굉장히 옛날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래요. 지금 되게 옛날스러워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이런 특징들이 좀 고스란히 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보는 만화 이렇게 이상무 선생님이 또 골프 만화도 그랬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만화 보면 또 이런 그림체가 또 안 남아. 예,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스토리가 이상무 작가님이 이렇게 스토리에 이렇게 뭔가 끝맺음이 그치 뭐 아쉽죠 좀 아쉽지. 그러니까 이거 저번에 얘기했듯이 작가님들 이런 그 작가님들마다 이런 만화가 한두 개씩 있나 봐. 왜냐면 원고를 빨리 끝내. 원고료는 받았어. 마감은 해야 되는데 그림은 그려줘야 돼. 뭐 그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신세계.